물건을 사는 대신 물건을 파는 기업을 사기로 했다. 영수증 한 장의 무게. 안녕. 잘 지냈어? 오늘도 하루가 참 빠르다. 퇴근길에 문득 하늘을 보는데 노을이 참 예쁘더라. 너도 오늘 하루 치열하게 보냈겠지? 고생 많았어. 내가 오늘 너한테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 어쩌면 조금은 뻔한 돈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내 인생의 방향을 아주 조금 틀어줄 수 있는 철학 이야기일 수도 있어. 오늘 점심에 내가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받은 영수증이야.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사잖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쓰는 치약부터 출근길에 타는 지하철, 점심에 먹는 샌드위치, 저녁에 친구랑 마시는 맥주 한 잔까지. 우리의 하루는 소비로 가득 차 있어.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이렇게 쉽게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고 있을까? 물론 살아가려면 소비는 필수지. 하지만 기분이 묘했어. 나는 내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벌고 그 돈을 다시 누군가가 만든 물건과 바꾸고 있잖아. 내 통장은 잠시 돈이 머물다 가는 정거장 같고, 결국 내 돈의 종착지는 항상 기업이라는 거대한 저수지인 것 같다는 생각. 그래서 나는 결심했어. 이제부터는 물건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물건을 파는 기업을 사는 사람이 되기로. 소비자가 아니라 주인이 되기로 마음먹은 거지. 오늘 내가 하려는 이야기는 내가 왜 상품 대신 기업을 사기로 했는지, 그리고 그 결심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한 나의 솔직한 고백이야. 편안하게 들어줘. 첫 번째, 자본주의의 비밀을 깨닫다. 소비자 대 자본가. 솔직히 말해서 나도 예전에는 주식이나 투자 같은 건 도박이라고 생각했어. 뉴스에 나오는 빨간색, 파란색 그래프들 보면 머리만 아프고,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 날렸다는 이야기만 들리니까 무서웠지. 그런데 가만히 세상을 들여다보니까 아주 단순하지만 무서운 진실이 하나 보이더라.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하나는 돈을 쓰는 사람, 즉 소비자야. 그리고 다른 하나는 돈을 버는 시스템을 가진 사람, 즉 생산자 혹은 자본가야. 한번 상상해봐. 내가 좋아하는 그 유명한 스마트폰 회사 있잖아. 매년 가을이면 새로운 모델이 나오고 사람들은 그 비싼 기계를 사려고 매장 앞에 텐트까지 치고 줄을 서. 150만 원, 200만 원, 월급의 절반 가까이 되는 돈을 기꺼이 지불해. 우리는 그 스마트폰을 손에 넣고 기뻐하지만 그 기쁨은 얼마나 갈까?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면 배터리 성능은 떨어지고, 2년이 지나면 또 새로운 모델이 나와서 내 폰은 구형이 돼. 결국 내 손에 남는 건 감가상각이 끝나가는 중고 기계뿐이야. 그럼 그 150만 원은 다 어디로 갔을까? 맞아. 그 회사의 주주들에게로 갔어. 그 회사의 주식을 가진 사람들은 밤새 줄을 서지도 않고 제품을 사려고 애쓰지도 않아. 그저 사람들이 열광하며 제품을 사주는 덕분에 자고 일어나면 자산이 불어나 있는 거지. 이게 바로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룰이었어. 돈은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나와서 자본가의 주머니로 흐르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 이 흐름을 거스르지 않으면 나는 평생 돈을 벌기 위해 일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들더라. 그래서 나는 생각의 스위치를 켜기로 했어. 그래, 내가 저 스마트폰을 사는 대신 저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의 지분을 사자. 150만 원짜리 폰을 사는 대신 그 회사의 주식 150만 원어치를 사기로 한 거야. 그때부터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 두 번째, 백화점이 내 가게처럼 보이는 마법. 이 결심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바뀐 건 뭔지 알아? 바로 내 시선이야. 예전에는 백화점이나 스타벅스에 가면 짜증부터 났어. 와, 사람 진짜 많네. 자리도 없고 시끄럽고 커피 한 잔 마시는데 30분을 기다려야 해. 줄 서 있는 사람들 뒤통수만 보면서 한숨을 쉬었지. 내 귀한 시간을 뺏기는 것 같았으니까. 그런데 내가 그 회사의 주주가 되고 나니까 그 풍경이 어떻게 보이는지 알아? 사람들이 길게 늘어선 줄이 짜증이 아니라 흐뭇함으로 다가오는 거야. 아, 오늘도 우리 회사 장사 잘 되네. 저 많은 사람들이 다 내 회사에 돈을 내려고 기다리고 있구나. 매장에서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걸 보면 마음속으로 응원하게 돼. 고생 많으십니다. 덕분에 제가 배당금을 받네요. 친구가, 야, 이 브랜드 요즘 완전 핫하대. 없어서 못 판대라고 말하면 예전에는 그래, 나도 하나 사야 하나 라고 조급해했지만 지금은 속으로 미소 지으며 생각해. 그래, 많이들 사렴. 나는 그 브랜드의 주식을 사 모으고 있으니까. 이건 단순히 돈을 벌고 못 벌고의 문제가 아니야. 세상의 객체에서 주체로 변하는 경험이야. 남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서 돈을 쓰는 역할만 하다가 그 시스템의 주인이 되어 세상을 바라보는 기분. 이건 정말 짜릿하고 든든한 경험이더라.
내가 자주 가는 대형 마트가 있어. 주말마다 카트에 물건을 가득 담은 사람들로 미어터지지. 카트 하나에 20만 원, 30만 원. 계산대에서 끝도 없이 찍히는 바코드 소리가 들려? 띠릭, 띠릭. 예전에는 그 소리가 내 지갑 털리는 소리 같았는데 이제는 그 소리가 내 금고에 동전 쌓이는 소리처럼 들려. 내가 그 마트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쇼핑을 하러 간 건지 내 가게 시차를 나온 건지 헷갈릴 정도로 마음이 여유로워지더라고. 세 번째, 부자들은 물건이 아니라 자산을 모은다. 너랑 나랑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보자. 우리는 왜 자꾸 무언가를 사고 싶어 할까? 새 옷, 새 차, 더 넓은 집, 최신 가전제품. 아마도 그 물건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더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 줄 거라고 믿기 때문일 거야. 하지만 행복의 유효기간은 생각보다 짧아. 새 차를 샀을 때의 그 냄새와 설렘, 딱 3개월 가더라. 3개월 지나면 그냥 이동수단일 뿐이야. 긁힐까봐 전전긍긍하고 유지비 걱정하고 할부금 나가는 날짜만 기다리게 되지. 물건은 사자마자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해. 중고가 되는 순간 반토막이 나기도 하고. 그런데 기업을 사는 건 달라. 좋은 기업을 산다는 건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커지는 나무를 심는 것과 같아. 내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내가 여행을 가서 쉬고 있는 동안에도 그 기업의 임직원들은 전 세계 곳곳에서 열심히 일해. 아이폰을 만들고, 콜라를 팔고, 검색 엔진을 돌리고, 반도체를 만들어. 그들이 땀 흘려번 돈의 일부가 배당금이라는 이름으로 내 통장에 들어오고, 회사가 성장하면 내 주식의 가치도 함께 올라가. 나는 이걸 깨닫고 나서 소비 패턴을 완전히 바꿨어. 명품 가방을 사고 싶을 때 그 가방 브랜드의 주가를 확인해봐. 이 가방 300만 원이네. 300만 원이면 이 회사 주식 10주를 살 수 있구나. 그리고 선택을 하는 거지. 지금 당장 내 어깨에 매일 가방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내 대신 돈을 벌어다 줄 10명의 일꾼, 즉 주식을 고용할 것인가? 대부분의 경우 나는 후자를 선택하게 되더라고. 가방은 낡고해지지만 10년 동안 잘 성장한 명품, 기업의 주식은 나에게 더 많은 가방을 사줄 수 있는 부를 안겨줄 테니까. 이건 인내심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즐거움을 선택하는 문제였어. 미래의 자유를 사는 즐거움 말이야. 네 번째, 5,000원짜리 커피 대신 스타벅스 주주가 된다는 것.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스타벅스 이야기야. 10년 전, 아니 20년 전을 생각해봐. 그때도 사람들은 밥보다 비싼 커피를 마신다며 혀를 찼어. 허세니 뭐니 하는 이야기도 생기기도 했지. 하지만 그때 누군가는 욕을 하면서 커피를 마셨고 누군가는 그 현상을 보며 확신을 가졌어. 아, 사람들은 이제 커피가 아니라 공간과 문화를 소비하는구나. 이 트렌드는 쉽게 꺾이지 않겠구나. 만약 그때 매일 마시는 커피 값을 조금 아껴서 그 회사의 주식을 샀다면 어떻게 됐을까? 매달 10만 원, 20만 원씩이라도 꾸준히 모았다면? 지금쯤 그 돈은 아마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큰 목돈이 되어 있을 거야. 그동안 받은 배당금만으로도 평생 공짜 커피를 마시고도 남았을걸? 과거 차트 보면서 하는 소리 누가 못해? 라고 할 수도 있어. 맞아. 지나간 일은 쉽지. 하지만 중요한 건 관점이야. 지금도 내 주변을 둘러봐. 내가 매일 쓰는 것, 내 친구들이 없으면 못 사는 것,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 유튜브, 넷플릭스, 나이키, 코카콜라, 마이크로소프트. 너무나 뻔하고 지루해 보이는 그 기업들이 사실은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고 돈을 쓸어 담고 있어. 나는 대단한 분석가가 아니야. 재무제표를 현미경처럼 분석할 줄도 몰라.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아. 내가 지갑을 여는 곳이 정답이다. 내가 지갑을 열고, 내 친구가 지갑을 열고, 내 부모님이 지갑을 여는 그 기업. 그곳이 바로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할 곳이라는 단순한 진리. 이 단순한 원칙만 지켜도 투자는 훨씬 쉽고 재미있어지더라고. 어려운 용어 섞어가며 차트 분석하는 전문가들 말보다 내 일상의 소비 습관이 더 정확한 투자 지표가 될 때가 많아. 왜냐하면 너는 소비자로서 그 제품이 좋은지 나쁜지 누구보다 잘 아니까. 다섯 번째, 등락을 견디는 힘, 동업자 정신. 물론 주식 시장은 늘 평화롭지 않아. 오를 때도 있지만 무섭게 떨어질 때도 있어. 내가 산 기업의 주가가 반토막이 날 수도 있지. 그럴 땐 나도 사람인지라 불안하고 잠이 안 오기도 해. 하지만 주식을 산다는 걸 종이 쪼가리를 산다가 아니라 동업한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편해져. 내가 친한 친구랑 카페를 창업했다고 생각해봐. 장사가 잘 되는 날도 있고 비가 와서 손님이 없는 날도 있잖아. 비 며칠 온다고 해서 야, 우리 카페 망했어. 당장 가게 팔아치우자 라고 하진 않잖아. 비 그치면 손님 오겠지. 우리 커피 맛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믿고 기다리겠지. 주식 투자도 똑같아. 내가 산 기업이 튼튼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그 물건을 사랑한다면 주가는 결국 회복하게 되어 있어. 경제 위기가 오고 전쟁이 나고 금리가 올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콜라를 마시고 머리를 감고 스마트폰을 보고 검색을 하니까 오히려 주가가 떨어질 때는 박앤세일 기간이라고 생각하게 돼. 내가 좋아하는 기업의 지분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네. 백화점 세일 기간에는 눈에 불을 켜고 달려가면서 왜 주식시장 세일 기간에는 도망가는 걸까? 그건 그 기업에 대한 믿음, 즉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라는 오너십이 없어서 그래. 단순히 시세 차익만 노리는 투기꾼의 마음이라면 작은 파도에도 멀미를 하겠지만 묵묵히 사업을 함께하는 동업자의 마음이라면 폭풍우도 견딜 수 있어. 나는 그래서 주식을 사고 나면 주식 앱을 자주 켜보지 않아. 대신 그 회사의 제품을 더 열심히 써보고 매장에 가보고 주변 사람들 반응을 살피지. 그게 진짜 주주가 해야 할 일이니 말이야. 6번째, 소유가 주는 진정한 자유. 기업을 산다는 것. 이건 단순히 부자가 되기 위한 수단만은 아니야.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겠다는 선언 같은 거야. 우리는 평생 노동을 해야 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지. 하지만 언제까지 내 몸을 갈아 넣어 돈을 벌 수는 없어. 나이도 들고 아플 수도 있고 언젠가는 은퇴를 해야 하니까. 그때 나를 지켜주는 건 내가 젊은 날 열심히 모아둔 나를 위해 일하는 기업들이야. 내가 잠든 사이에도 지구 반대편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내가 늙어 힘이 없을 때 나 대신 열심히 뛰어주는 그 든든한 아군들. 그들이 벌어다 주는 배당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남은 시간은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쓸 수 있는 삶. 이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경제적 자유가 아닐까. 나는 지금도 옷을 사고 싶고 좋은 차를 타고 싶어. 하지만 그 욕망을 조금만 유예하기로 했어. 지금의 쾌락을 참는 게 고통이 아니라 미래의 자유를 위한 즐거운 적립이라고 생각하니까 견딜만해. 아니, 오히려 즐거워. 통장에 찍힌 주식 수가 늘어날 때마다 내 자유의 날짜가 하루하루 앞당겨지는 기분이거든. 너도 혹시 지금 소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거나 열심히 일하는데도 통장이 텅 비어 있어서 허무함을 느끼고 있다면 한 번쯤 시선을 돌려봤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그 커피, 그 스마트폰, 입고 있는 그 옷, 그걸 만든 회사의 주인이 되어보는 건 어때? 물건을 소유하는 기쁨은 잠깐이지만 기업을 소유하는 기쁨은 평생 가거든. 그리고 그 기업이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자식을 키우는 것만큼이나 뿌듯하고 가슴 벅찬 일이야. 마무리, 함께 걷는 길. 오늘 이야기가 너무 길었나? 그냥 내가 겪었던 이 놀라운 생각의 변화를 너랑 꼭 나누고 싶었어. 나는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단순히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자본주의의 파도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파도를 타고 즐기는 서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해. 당장 큰 돈이 필요 없잖아. 오늘 마실 커피 한 잔 값, 이번 달에 살까 말까 고민했던 옷 한 벌 값. 그 작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어. 한 주를 사는 것. 그건 단순히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혁명의 시작일지도 몰라. 우리 물건을 사서 남 좋은 일만 시키는 소비자의 삶에서 조금씩 벗어나 보자. 천천히, 꾸준히 좋은 기업들을 모아가며 언젠가 우리 둘 다 웃으면서 야, 우리 그때 그 주식 사길 참 잘했다라고 말하며 건배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긴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워. 조심히 들어가. 그리고 잊지 마. 넌 소비자이기 이전에 위대한 생산자가 될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라는 거.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고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게.